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다로 TV의 조다로입니다. 조다로가 만난 사람 62타는 16대 국회의원을 하시고 헌법 분야의 1인자를 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어른 김용균 의원님을 만나러 이 서초동에 왔습니다. 청산불로 뭐 좋은 글도 있고 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저쪽으로 돌아서 앉아서 편하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조다로 TV에서 네. 정말 국가에서 정말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을 모시는 조다로가 만난 사람, 네. 좀 더 각 분야에 걸친 분을 61분을 만나고, 네. 지난번에 이제 국회 부의장에 했던 세월호 때 했던 이주영 의원을 만나고 오늘 더 귀한 어르신을 모시러 왔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국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김용균 의원께서는 미국에서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법학 박사를 받으시고 국내 오셔서 청소년 체육부 장관도 하고 시민대 국회의원도 하시고 그동안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국민들이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조금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는 경남 합천 출신입니다. 합천, 예. 네. 조금 전에 국회의원 논문했는데 저는 국회의원이라기보다는 국회와 행정부와 사법부에서 국회 열심히 봉사해온 봉사. 헌법이 정해둔 그 3부에서 예, 열심히 봉사하다가 예, 마지막으로 이제 국회의원을 하면서 예, 그 3부에서 얻은 지식 경험을 가지고 예. 국민을 위해서 봉사한 것이 저희 공직 생활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연배로 보면 이명박 대통령하고 그런 분들하고 연배가 비슷하시죠? 그렇습니다. 네. 4.19 세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기택 의원 이런 분들하고요. 그렇습니다. 박관용 이런 예, 분들, 예. 김중 이런 분들. 예. 네. 하여튼 이 시대 어른으로 이 요즘에 정치에 대해서 또 국민들이 답답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을 소개해드리고 몇 말씀 조언을 듣고자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네.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의원님은 제가 알기로 이제 경남에서 출생하셔서 경기고등학교 서울대를 나오시고 미국 가서 공부하시고 행정 분야에서도 일을 하시고 하셨는데 청소년 체육부 장관도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차관. 하셨구나. 청소년 체육부 그때 내가 차관. 세계 짬돌이를 처음 했잖아요. 그러셨어요. 보수했어요. 예. 이 나라가 아시다시피 이제 입법, 사법, 행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체계를 이제 48년부터 도입한 이후로 많은 부침을 겪었고 그동안 이승만, 박정희 시대를 거쳐서 오늘이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신 지 44년 되는 날입니다. 설이 벌써 44년이 흘렀습니다. 그 뒤로 전두환 시절이면서 5.18도 일어나고 노태우, 그다음에 문민정부라고 하는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또 노무현까지 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정제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사상적 갈등과 이런 것들 많은 부침이 있었습니다. 해방 시대에 남남 갈등처럼 치열한 갈등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의원님께서는 이제 지난 선거 때 국회 헌정회에서 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선거 때, 그러니까 재작년에 이제 막 선거 준비가 되고 작년에 선거를 했지 않습니까? 후보가 돼가지고 헌정회에 와서 처음 이제 후보가 돼서 국민의힘 후보가 돼서 인사를 나눈 과정에서 그때 질문하셨던 걸 기억합니다. 제가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네. 그때 처음에 와서 헌정회장이 이제 김일륜 회장이셨는데 경주대 총장 하시던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윤석열 그때 대통령 후보께서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헌법을 지키며 헌정의 어르신들 같은 뜻을 따르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질문을 두세 번을 받았어요. 그때 의원님께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5.18 묘지를 간다고 하시던데 내일 4.19 묘지를 먼저 가는 게
도리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세요? 네. 그 상황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결국 그 당시 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예, 우리는 특정 후보를 그때는 지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지정하지 않고, 야, 나라가 이렇게 썩어 빠지고 또 공산주의가 바로하고 하는데 이걸 바로 잡으려면 제대로 좀 대통령을 이번에 뽑아야 되겠는데 맞습니다. 사상이 온건해야 되고 예, 자유민주주의자라 예, 되고 예, 부정부패를 과감하게 척결해서 국민을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열어야 되겠다 그래서 맞습니다. 전직 의원 약 330명이 모여서 우리가 뜻을 모아서 자유헌정 포럼 제가 예. 공동 대표를 그때 맡았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예,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찾아온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사람 자세히 감찰해 보니까 사상적으로 좌파는 분명히 아니고 예, 참 나라를 건질 수 있는 사람이다. 예, 예. 그러니까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예, 싶어서 이 사람에게 예, 한번 부탁을 하자 그래서 예, 먼저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세우려면 예, 헌법에 3.1 정신하고 4.19 정신이 우리의 국시가 돼 있다. 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 국시 중에서 4.19 정신 예,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예, 5.18 묘지 가는 것도 물론 좋지만은 예, 5.18 묘지보단 그 앞에 있었던 4.19 혁명을 기념하는 그 장소에 한번 들렸다가 가시는 것이 대통령 후보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그때 아니 그걸 바로 받았더니 그때 알겠습니다. 예, 예. 일정 조정해서 내일 가겠습니다 하셨거든요. 그 네. 뒤로 어떻게 됐었죠? 그래서 같이 모시고 내가 아. 그 이땅을 다녀왔어요. 아, 김영균 의원님께서 예, 예. 윤석열 그때 당시 후보. 대통령 후보를 대동해서 모시고 그럼 4.19 묘지를 가셨습니까? 그럼 갔었어요. 아, 역시 예. 대단하십니다. 오늘 조다로가 만난 사람 여기에 많은 분들이 모셨지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의원님을 모셨거든요. 역사적으로 참 위급한 시기도 하고 중요한 시기인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입구에 보니까 해겔 뭐 이런 분들 사진이 있어요. 잠깐 좀 가서 설명을 그러죠. 해주시겠어요? 법철학의 대가이신 김용균 의원님의 여기 그 정론이라고 하는 법무부인 정론 소초역 7번 출구에서 조금 나오면 오른쪽으로 들으면 세 번째 건물 이정빌딩 3층에 있습니다. 네. 여기 들을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이게 헤겔이고 마르크스라고 들었거든요. 설명을 좀 해주시면. 예, 이 지금 현 세대 예,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세 사람의 철학자를 여기에 걸어놨습니다. 그렇죠, 의원님. 예, 헤겔이 민족주의 철학자로서 헤겔, 병정법, 그렇습니다. 역사 발전론 예, 이것을 수립한 분이고 예, 이 헤겔의 변증법을 칼 막스가 이어받아가지고 하하, 유물사관, 하하, 공산주의를 탄생시키는 유물 변증법 이론을 발견시켜가지고 공산주의를 수립을 칼 마르크스. 예. 근데 이분이 내 이해하면 내가 1,000만 원을 벌고 당신이 100만 원을 버는 거는 예, 내가 당신의 돈 900만 원을 착취하기 때문에 당신이 돈을 예. 못 버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공산주의를 만들었어. 선동해가지고 공산사회를 꿈꾸었으나 이 실패한 사람입니다. 1930년대 볼셰비크 혁명이 네. 일어나긴 그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그 이론을 제공하신 이 분이시죠. 공산주의 이론의 이제 이분인데 이분의 철학에 반대해서 나오는 이 막스웨. 아, 저분이 막스 베어버인가요? 막스웨어는 프로테스탄트 철학. 프로테스탄트. 소위 그 청교도 철학. 청교도, 예, 예. 이분은 내가 1,000만 원을 벌고 내가 100만 원을 버는 것은 나는 예, 예. 하느님이 나에게 준 임무를 내가 충실히 하하, 수행하기 때문에 예. 나는 1,000만 원을 벌고 감사합니다. 너는 하느님이 주는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100만 원밖에 못 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준 그 너의 천직에 예. 봉사하라 하는 예. 그 철학입니다. 왜냐- 그래서 이건 자본주의 철학이고 그렇습니다. 이건 공산주의 철학인데 예, 예. 이분이 승리해가지고 현제 예. 동구권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그렇습니다. 무너지고 예. 공산주의 철학을 가진 전 국가 인민들이 다 무너지는데 이분의 철학을 추종한 자본주의, 예, 예. 법치주의, 예. 시장경제주의는 그대로 번창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두 분의 철학적 기초가 해결의 해결의. 변정법에서 나왔다 그런 뜻에서 이 그림은 대단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다. 왜냐면 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 공부하고 있습니다.
막스 베버의 사상으로 청교도 혁명이 돼 미국을 만들었고 그렇죠. 여긴 러시아, 중공, 중국, 북한 이렇게 해서 아직도 싸움이 끝나지 않고 있는데 실은 여기 실패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 한국도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되는데 의원님 아까 방에 가보니까 뭐 한문이 뭐 있던데 의원님 아버님도 옛날에 민주당 쪽에서 국회의원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 해공 신익희 선생님이 주신 거라고요? 그렇죠. 설명을 좀 해주시면. 이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예. 궁금합니다. 청산. 불로, 예. 녹수, 예. 장존. 아하. 청산은 늙지 아니하면 그렇죠. 녹수는 오래오래 흘러간다. 예. 흘러간다. 그렇구나. 예. 이게 언제 쓰여진 글인가 하니 예. 민국 36년. 예. 민국 36년 민국 아하. 1년이 3.1 운동이 되던 1919년입니다. 예. 그 인민국 36년은 아하. 1955년에 그렇습니까. 원춘 서위 예. 1955년 봄에 예. 누굴 위해 썼느냐? 그걸 썼자. 신익희 선생이 쓴 건데 서위 1초 동지 존념. 아하. 1초. 1초 동지가 저희 선친이 아버님. 그러셔요. 아버님이 그때 2대 국회의원을 하실 때거든요. 예. 제2대 국회에 계실 때 예. 신익희 선생이 이걸 써주신 겁니다. 아이고,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예. 이걸 나는 청산과 같이 예. 늙지 아니하고 예. 녹수와 같이 끊임없이 흘러가겠다. 아이고. 그런 이 좋은 말씀을 항상 귀감으로 삼고 따르고 있습니다. 의원님, 이제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의 우리 신익희 의원의 후배들이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리 잠깐 오실까요? 예. 제가 해청 선생님하고도 인연이 좀 있는데 지금 광주 지역, 강동 지역인데 해공 선생 말이죠. 해공 선생 제 친구 김충환 의원이 해공 신익희 선생을 존경해서 그렇지. 해공 공원도 만들고 강동구청장한테 그랬습니다. 지금 해공 공원이 천호동에 있습니다. 저쪽에 옛날 파이러트 공장 쪽에. 오늘 대단한 인연이고요. 뭐 일반적인 이야기보다도 이제 나라가 위급합니다. 남남 갈등이 심해서 아직도 보이지 않는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법철하게 제일 어른으로서 저보다 제가 금년 71살인데요. 11살이 더 많으시니까 82세시고 80세. 80세. 그리고 만으로 80세고 윤석열 대통령은 저보다 7살이 더 어립니다. 그러니까 어른보다 한 20살 어린 사람들이 대통령 하니까 이 나라의 원로시거든요. 한 분 한 분 다 돌아가시는데 원로 입장에서 정치에 관해서 또 언론에 관해서 교육과 종교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자유헌정 포럼이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많은 활동도 하시고 또 국회의원들이나 많은 분들 설득해서 윤석열을 지지해서 대통령까지 만드는데 보이게 보이지 않게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좀 나라를 움직이는 것이 국민들이긴 하지만 힘이 지배하거든요. 아까 헤겔과 마르크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이제 한국이 세계 중심권으로 가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돈 가지고 싸우는데 이제 한국이 뭐 7등, 6등까지 가고 어떤 분은 이제 곧 5등이 되고 1등이 2등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정치, 언론, 교육, 종교가 바로 서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정치가 문제인데 그동안 많은 정치 일선에서 일도 하셨고 그런 선배님 입장에서 현재의 정치인들이나 국민들에게 또 정부에게 한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 사무실이 상호가 정론이잖아요. 정론 그렇습니다. 정치인이나 사업하는 분이나 모든 일반 국민이나 올바른 논리를 펴면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가 전부 욕심투성이로 악의 다툼으로 서로 싸우고 있어요. 싸우면서도 전혀 그 나라를 걱정을 안 하는 이유가
지금 윤 대통령이 작년 그 봄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예, 얼마나 일을 많이 했습니다. 3월 9일 날 당선되셔서 5월 10일 날 네, 취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되자마자 한미 수교를 비롯해서 유럽, 아메리카 대륙, 이 동남아로 해서 굉장한 그 외교적 성과와 국익 창출을 해 왔는데 이거 언론에 써주질 않아요, 신문에서. 예.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걸 또 대통령 옆에 있는 이 참모들이 시원찮아 가지고 설명을 제대로 안 해줘요. 대통령이 하신 일이 구체적으로 국민한테 어떤 이익이 되고 예. 국가에 어떤 이익이 되고 예. 몇 년 안으로 국민 개개인한테 어떤 이득이 올 것이라 하는 걸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국민들이. 알겠습니다. 또 예. 그 설명하는 것을 언론에서 잘 받아줘야 돼요. 예. 근데 이걸 안 하니까 맨날 30%대 지지율다 이래가지고 깜짝깜짝 사람 자다가도 놀래게 만든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게 전부 공무원들 잘못이고 그리고 그 보좌하는 사람들 잘못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렇게 죽 잡고 일을 하는데 왜 이 지지율이 안 올라가느냐 이게야. 알겠습니다. 책임을 져야 돼요 밑에 사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바로 잡는데 우리 조다로 TV에서 노력을 많이 좀 해주십시오. 아유, 의원님, 저는 대학에서 매스컴 전공하고 네. 또 대학 교수도 하고 네. 신문사도 하고 방송국도 했는데 네. 오늘 정말 언론인을 대신해 정말 국민께 사과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의원님 잠깐 일어서실까요? 네. 의원님, 현재 하고 계신 일이 그 자유헌정포럼 대표도 하시고 헌정회에서 역사 탐방하는 회장도 하시고 그다음에 그 한미 공동으로 하는 여러 가지 김진영 대장인가 그런 뭐가 큰 일도 하고 계신데 이제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한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른으로 예. 국민들께 당부의 말씀 하나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0대 강국이다, 6대 강국이다 하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만은 이거 지금 이거 망하려면 1, 2년 안에 바로 망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 좀 너무 경박하게 막 나라를 헐뜯고 분열시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좀 잘 달래가지고 예. 국민이 일치단결해서 국민 지금 나가지 않으면 예. 이 우리의 지위를 지금 유지를 못합니다. 예. 우리가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좀 제대로 국민들이 같이 정신 바짝 차려가 지도자 뽑을 때도 제대로 뽑고 또 제대로 뽑은 지도자를 제대로 밀어주고 또 그 지도자의 성과에 대해서 평가도 잘 해주고 해서 나라를 계속해서 일으키는 그런 힘을 국민 여러분들이 가동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입법, 사법, 행정 분야에 자유민주주의의 헌정 질서를 지키는 제일 큰 어른이십니다. 김영균 의원께서 우리 국민들이 일치 단결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좋은 판단을 해서 내년 4월 10일 날 윤석열 정부가 바르게 서도록 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 양심 있는 언론인들이 정론을 펼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법계 많은 후배들이 우리 의원님의 숭고한 뜻을 따라서 정론으로 사법을 펼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다로가 만난 사람 62탄은 신익희 선생님으로부터 좋은 명언을 선사받았던 의원님의 자제분이신 김용균 의원, 16대 김용균 의원, 옛날에 청소년 차관도 하셨고 국회 사무처장도 하셨고 저기 많은 일 하셨습니다. 합천 쪽에서 국회의원도 하셨고 아직도 열정이 있으셔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계신 이 어른과 함께했습니다. 조다로 TV가 만난 사람 62탄 김용균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